리서치 4팀 김석현 BHI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개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분석입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발 전력 소비량은 약 129% 증가가 예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에너지원별 예상 전력 공급량 그래프로 과거부터 최근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 절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추정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탈석탄화와 같은 기후 협약 요인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석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조를 보여주고,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저부하와 첨두부하입니다. 기저부하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력 수요가 최소일 때에도 일정하게 소비되는 발전 용량으로 하루에 일정한 전력 발전의 총량을 정해놓고 이제 베이스로드, 즉 베이스로 사용되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첨두부하란 생산 및 소비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 수요를 반영한 발전 용량으로, 기저부하의 초과분을 첨두부하를 통해서 유연하게 초과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원전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를 필두로 다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체르노빌 원전 사태로 인해서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가 원전에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기술 사용 법안을 통과시키고 SMR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동향입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대한민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절대적인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탄소 중립 산업법 시행으로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기조화원을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EU와 마찬가지로 석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탄 사용량을 축소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추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력발전과 풍력발전의 계절성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수력발전의 경우에는 장마철에만 발전 용량이 되게 집중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수력발전보다 계절성은 낮지만 여전히 계절성이 존재하는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태양광 에너지의 한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일조량이 가장 높은 오후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가 떨어진 이후 직장인들이 집에 복귀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고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때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첨두 부하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발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로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며 차세대 원전인 SMR과 LNG 복합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기술인 HRSG의 기술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MR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2.74%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HRSG 같은 경우에도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45%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LNG 발전 플랜트에서 HRSG가 적용된 발전소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발전소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HRSG 기술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HI의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시장이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의 매출 및 수주 현황입니다. 기존의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2031년에 납품이 완료되는 대약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점으로 HRSG 시장이 턴어라운드되며 2025년 상반기 기준 2024년 대비 65.12% 많은 수주 총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의 수주 잔고를 보시면 2조 3천억이라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동사의 시가총액이 1조 초반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이상의 수장고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핵심 기술인 HRSG입니다. HRSG란 LNG 발전의 핵심 설비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이를 통해 한 번 더 발전을 하는 2차적인 발전 설비입니다. 이 기술이 없는 발전소 대비 약 10%에서 20%의 열 효율을 향상시키며 버려지는 고온의 폐열이 없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덜 일으킵니다. 동사는 이 부문 세계 제조 점유율 및 기술 점유율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아메퍼스터 필러의 HRSG 사업 및 원천 기술을 인수함으로써 라이선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에 따른 별도의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전 설비 관련 시장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입니다. 동사는 소형 원자력 모듈 SMR 시장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뉴스케일의 보조기기 벤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SMR 관련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상업운전을 위해 머지않아 동사의 BOP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은 투자 포인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르콘과 MOU를 맺은 계약이 있는데 MOU 같은 경우에는 명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BOP 제작을 넘어서 주기기 제작사로 도약하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스크입니다. 캐스크는 원전 확대와 함께 사용 후 핵 연료의 장기 저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BHI는 최근 2024년에 캐스크 분야 세계 1위인 미국의 홀텍과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세아베스틸이 있으나 동사는 두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인 단조와 다른 기술인 용접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납기와 가격 부문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쟁사와의 직접 경쟁보다는 한수원을 필두로 결성된 팀 코리아에서 새 회사가 분업 방식을 통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원자력 관련 레퍼런스인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엄청난 성장세와 이제 시작된 상승 모멘텀입니다. 동사는 2022년 매출액 3,300억에 영업이익 81억, OPM 2.5%를 기록하였지만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본격화된 2023년부터 매출 성장률 11%, 영업이익 성장률 86.4%를 보여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상반기에는 이미 2024년 전체 매출을 넘어섰고 전년 대비 약 93.6%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이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일시적인 모멘텀이 아닌 동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데이터 센터발 초과 수요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HRSG의 매출액 장고입니다. 굉장히 높은 기술력과 강력한 규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수십 년간 열 교환기라는 단일 분야의 모든 공정을 최적화하여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적기 납품 능력을 입증해온 동사로서는 GE, 히타치, 미쓰비시와 같은 경쟁사들도 동사의 HRSG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으로 탈석탄화가 진행 중인 현재 동향을 고려했을 때 기술력,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적 혜자 구축과 동시에 HRSG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강력한 안전마진을 바탕으로 신사업 진출에 대한 자본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동사의 압도적인 수주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캐파 증설입니다. BHI는 하만, 모루, 사천 총 3개의 공장을 보유 중이지만 2019년에 수주도 별로 없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천 공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 매각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주와 탈원진 정책 폐기 등의 전 세계적 동향으로 이사회에서 사천 공장 재매입 결의 후 캠코로부터 사천 공장을 재매입하였습니다. 사천 공장은 BHI의 최대 규모의 캐파를 가진 공장으로서 HRSG 및 BOP 제작을 하는 공장입니다. 또한 2025년 11월 기준 폭발적인 수주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가동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MR 성장으로 인한 수혜인데 뉴스케일의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는 첫 번째 루마니아 도이체 슈티 프로젝트입니다. 루마니아 도이체 슈티 프로젝트는 뉴스케일의 첫 번째 해외 상용 프로젝트로 현재 SMR 시장에서 가장 진전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9년에서 2030년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업운전 궤도에 오르기 2년에서 4년 전에 기기 및 설비를 발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뉴스케일의 벤더로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2년에서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뉴스케일이 동사의 BOP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엔트라 TV1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투자 논리는 동일하나 여기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쇼티지를 감당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SMR임을 입증해준 사례입니다. 다음은 팀 코리아 결성과 신사업 확대입니다. 캐스크는 대형 원전, 차세대 원전에 모두 사용되는 핵심 설비로 BHI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에서 핵심 벤더로 포함되며 캐스크 수주 및 분리 제작에 참여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수원은 루비아토프 코팔리노 원전 사전 허가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의 한수원이 협력하여 핵심 원전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과거 동사는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자로의 핵심 기자재 납품 경험도 있어 루비아토프 코팔리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6년에서 2027년에 본격적인 수주 및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사는 한국전력기술이 기저 확정된 상황이며 제작사로는 국내에서 캐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인 BHI, 두산에너빌리티, 세아베스틸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리스크입니다. 12차 정기본 수립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기존 11차 정기본에선 대형 원전 2기, SMR 1기를 새로 도입하고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였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SMR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인프라 구축, 전력의 총량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전력의 효율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전력의 초과 수요분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LNG를 통한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첨두부하의 대안인 ESS의 경우 기술력은 매우 좋지만 대규모 배터리 저장 용량과 비용, 수명, 안전성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첨두부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첨두부하원의 대안으로는 LNG가 될 전망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되어 기납품 비용을 모두 기업들에게 반환하고 이제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신한울 3, 4호기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황에서 막대한 정치적 리스크와 재정 리스크를 감내하고 중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SMR은 처음 시도하는 산업인 만큼 비용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실제로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2023년 뉴스케일의 유타즈 프로젝트 실패 사례로 국내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가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SMR은 원자로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엄격한 안전심사와 인허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고 안정성이 있는 설비를 제작하는 기업의 BOP를 수주해야 합니다. 동사의 경우 미국 기계학회에서 입증하는 원자력 관련 설계 및 제작, 공급 모두 이제 N스탬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25년까지 이 3년 단위로 인증해야 되는 것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입지와 안정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방산업 악화 가능성입니다. 전력 쇼티지의 주된 원인은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이므로 AI와 관련된 전방 산업이 악화될 경우 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수주가 꺾이거나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15일 기준 구글과 메타를 필두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막대한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주축의 글로벌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전방 산업 전망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전방 산업에 돈을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진행 기준 매출 인식 방법을 사용하여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수주 단계, 즉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합니다. 또한 EPC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다트에 공시되지 않고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의 EPC와의 계약이 공시됩니다. 2025년 이후 계약 종료일의 수주 계약을 바탕으로 HRSG, BOP, 기타 매출 각각 사업부별로 나누어 동사의 매출 인식 방법인 진행률 기준 매출 인식 방법에 의거하여 연수 경과별로 총 수주액 대비 비율을 인식하는 정액법을 사용했습니다. 매출 추정 방법은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리드타임을 추정하였으며 리드타임과 수주 규모를 바탕으로 동사의 주요 매출 원인 HRSG, 보일러, BOP, 기타로 나눠서 정액법으로 부문별 추출하였습니다. 2025년, 2026년 총 2년간의 기간 경과율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 뒤에 2025년 0.4, 2026년 0.6의 가중치를 주어 점진적으로 연도별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상 EPS는 1650원, 2025년 코스닥 기계 장비 평균 퍼가 44배고 동사 수주가 일정하게 들어오던 23년 평균 퍼가 33배이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가정하였습니다. 타겟퍼는 33배, EPS 1650원, 곱해서 54,500원, 상승연력 30.91%,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026년입니다. 2026년 예상 EPS는 2,900원, PER은 일정한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 PER은 감소하고 EPS가 증가하는
비율을 비슷하게 산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타겟폰은 30배로 목표 주가 87,000원, 상승 여력 108.13%,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부록입니다. 부록에는 단조와 용접의 차이, HRSG 단가 추정, BOP 단가 추정, BHI 공장별 규모와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액 증가율 추정을 포함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